오늘 마지막 경선이 진행된 현장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김대근 앵커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경선이 열린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 경선부터 석 달 넘게 이어진 대장정의 결과 이재명 지사가 마지막까지 과반 득표를 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와 함께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태민 기자, 결국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 득표율이 50.29%였어요. 이전의 누적 득표율이 55.29%여서 여유 있게 본선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종 득표율 50.29%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압도적 과반을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단 0.29%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최종 득표율 39.14%로 막판 대추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 후보의 본선 직행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 득표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해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수락연설이 있었는데 핵심 내용을 짚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수락연설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과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줄곧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살아온 자신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과 정의 그리고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논란에 대한 입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논란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 즉시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등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이란 오명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50.29%를 득표해서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절반을 넘긴 건데 이 배경에는 오늘 공개된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이 참여하는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30만 5천 명의 선거인단 가운데서 무려 24만 8천 명이 투표하면서 81.39%의 투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과거 선거인단 투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왔습니다. 앞서 1,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지사가 줄곧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던 것과 다르게 오늘은 2위 이낙연 전 대표의 압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이낙연 전 대표는 62.37%의 득표율, 이재명 지사는 28.30%의 득표율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3차 선거인단 투표 기간이 지난 6일부터 닷새간이었거든요. 네. 막판 대장동 논란으로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를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총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62.37%를 득표를 했군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요. 이게 압승을 해야지 다른 후보들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이 승복하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용광로 원팀을 만들겠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원팀을 구축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압도적 과반을 기반으로 본선에 직행하는 것에 큰 의의를 뒀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득표율이 나오지 못하면서 이 원팀을 이루기에는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당장 경선 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사퇴한 후보죠.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수가 이 모수에서 빠지면서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올라간 데에서 한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이 정당했느냐 이런 불만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 또 민주당 지도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다른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도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밖에도 다른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과제 뭐가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압도적 승리로 본선에 직행하는 건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은 과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대선 전국을 휩쓸고 있는 대장동 문제부터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주변 인물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책임 소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하지만 여당은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신속히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랄 겁니다. 여기에 경선 개입을 우려해서 언급을 자제했던 민주당도 당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티에 불을 꾸리겠다는 예정입니다. 야당의 모든 공세가 이재명 후보에게 앞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음 달 초 야당의 본선 상대가 정해지기 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구상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당내 화합을 이루면서 대선을 치를지 또 대장동 특혜 의혹 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잠시 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각오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경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